실업률이 3% 후반대를 유지하는 것이 5월 달에 4%를 깨고 8월 달에는 4.3%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이자율을 내린다 한 것이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진짜로 이자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애가 어디서 주워듣고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을 CD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은행에 갔는데 CD 이자율이 심상치 않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이더라고요. 돈을 예치시켜 놓으면 3개월은 5%, 8개월은 4%, 12개월은 3% 이런 식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거꾸로 가죠. 오래 예치시킬수록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3개월은 3%, 8개월은 4%, 12개월은 5% 이런 식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자율이 내려갈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이러면 이건 거의 100%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D 이자야 어차피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율 변동에 따른 변화는 좀 신경을 써야겠죠. 항상 그렇지만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한 30년을 보면 변화라는 것이 별로 없고 일관적이지만 중심부가 약간 움직일 때는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면 써먹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형편이 된다면 살짝 써먹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하던 연준의 정책 기조가 경제성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고물가에 사람들이 적응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리송한 것이 실업률이 3% 후반대를 유지하는 것이 5월 달에 4%를 깨고 8월 달에는 4.3%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5.5% 이하면 이렇게 위험 신호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실업률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추세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큰 문제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큰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많이 시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자율이 조금 내리면 주식시장에는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조금 내린 이자율이 부동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듭니다. 순식간에 이자율을 확 내린다면 바이어들이 몰려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러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댓글에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도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길게 보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집값이 올라갔고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갔을 때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롱텀으로 보면 그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2021년에 이자율을 올릴 때 그때 제가 몇 번 언급드린 부분이고요. 그때 제 영상을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분석의 접근이 단지 금리 때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금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괜찮다고 판단을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 때문이기 이전에 국가 경제 상황이 금리와 부동산을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금리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마켓에서 이자율이 순식간에 급락을 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모기지 이율이 다음 달에 3%로 내린다면 그 이율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바이어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3% 이자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요. 실거주 구매자들도 3% 이자율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소 좀 내려가는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3%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근데 4%라도 덤빕니다. 저는 덤빕니다. 그래서
이율이 순간적으로 폭락을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은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 없습니다. 내려도 내렸다는 생색내는 정도 조금 손톱끝만큼 그만큼 내릴 것입니다. 그럴 경우 주식은 반응을 할 것이고 부동산은 별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부동산은 7월부터 조정기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거래가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유를 약간 내리든지 안 내리는 상태라면 10월 정도에는 팔리는 가격과 상관없이 체감적으로 좀 내려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 3월과 4월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것을 찬스로 봐야 한다고 겁을 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자금력이 약한 구매자들에게 찬스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겁은 나겠지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2년과는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되 조심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과 다르게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 당시, 그러니까 2021년 후반에요. 당시 제가 확신을 가진 강력한 이유가 낮은 실업률이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즘 2022년에 비해서 확실히 손님이 줄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흘려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계사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영업자 분들 매상이 줄어들고 있음이 명확하다 하십니다. 홈디포와 로스의 매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홈디포와 로스는 부동산보다 먼저 가든지 혹은 조금 늦게 가든지 저우지간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불안한 사인이죠. 이것도 월마트 매상이 올랐다고 소매업이 좋아졌다고 미국 내수시장이 좋아졌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참말의 말씀입니다. 월마트 매상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나가서 안 사 먹고 나가서 비싼 걸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파지티브가 아니고 부정적인 사인입니다. 8월 초에 하루 만에 주식이 확 내려갔다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접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하루 만에 뚝 떨어졌을 때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은 좀 불안합니다. 마치 내려찍기 위해서 도끼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폭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최소한 현재의 상황은 그러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항상이라는 게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조정기요? 때 되면 항상 있고요. 에코노믹 크래시가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언제든 오기는 옵니다. 아닐 것 같지만 항상 올 것은 옵니다. 그렇다고 1년의 상황으로 폭락이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는 똑똑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바보 소리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약간 욕심을 줄여서 큰 레버리지 효과보다는 하락에 또 문제없는 해지를 잘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버틸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시간 변수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수를 고려해서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시점이기는 합니다. 참 애매한 것이 연끌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은 명확한데 연끌을 안 하면 지금도 앞으로도 부동산을 구매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움직이는 주식들을 9월 이전에 매입을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경우는 MITT와 REIT를 해지 없이 소량 매입했습니다. 모기지 관련 회사와 부동산 관련 ETF입니다. 뭐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리서치 없이 대충 보고 대충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소량을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거니와 원래 종목 추천은 남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요즘 주식을 잘 안 하는데 요 상황에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조금 사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 사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이율을 이번에 내리고 2번 정도 더 내린다면 향후 1년에서 3년 정도를
향해 부동산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 경제의 변화가 미국 부동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부동산 가격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렌트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렌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연준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신용을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는 이 정도 했으면 되었고 이제 성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있던 힘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죠. 인건비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천천히 올라갈 거고 재료비가 천천히 올라갈 것입니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렌트비도 슬금슬금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물가가 올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물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산 증식 전략도 지금의 물가를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미국 내에서 돈의 흐름에 있어서 연준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회와 위기를 동반해서 가져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자금력이 약한 분들께 3년 만에 다시 온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영상에서 이번에 기회라고 했을 때 제가 말만 한 게 아니고 저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올 12월까지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번 텀에는 쉽니다. 미리 말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최소한 미국 전체의 돈을 조금이든 많이든 움직일 만한 강력하고 명확한 변화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 뻔하게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 기회는 못 잡을 수 있지만 위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